5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괜한 기대를 했었나 봐요. 미증시가 후반에 좀 올려줘서 우리 증시도 전약 후강이었으면 좋겠다. 바라고 또 바랬는데 야속하게도 오늘 시장은 이 바람에 전혀 반응을 하지를 않습니다. 저점 부근에서 마감될 것 같고요. 낙폭은 비슷하게 1.5% 정도 나옵니다. 코스피 예상 마감지수 보겠습니다. 현재 전거래일 대비로는 1.55% 하락하면서 2,457.14포인트 정도 선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전거래일보다 38포인트 많이 내줬죠. 게다가 오늘 하루만 밀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지칠 법도 합니다. 4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고요. 어제 장에서 200일 이동평균선 테스트하나 싶었는데 오늘은 긴 음봉을 기록하면서 여기에서 많이 멀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지지라인을 찾기 힘들어지는 그런 기술적인 모습을 가져가게 되는데 2,450선대 중반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최근에 연일 좀 밀려 내려가고 있죠. 벌써 8거래일째입니다. 어제도 2%나 하락을 해서요. 기술적으로 데드캣 바운스라도 조금이라도 좀 들어줬으면 이렇게 많이들 바라셨을 텐데 오늘 장 1.53% 하락입니다. 그래서 826.50포인트 선 기록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900선 위에서 움직임 나타냈는데 이제는 820선대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장에서 200일 이동평균선 내주는 흐름으로 장중 저점 부근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양시장 좀 밀리는데요. 일단 다만 좀 거래가 동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외국인이 오늘도 선물시장에서 엄청나게 파네요. 종목별로의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점차 하락으로 전환되는 종목이 늘어나는 힘 빠지는 장이었고요. 2,000개 가깝게 하락불 그리고 상승 종목은 500개 미만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상승 버티는 쪽이 어떤 쪽이었냐? 생성형 AI, 인터넷 서비스, 그리고 인터넷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하는 이쪽은 괜찮았습니다. 이 아마존이 생성형 AI, 오픈 AI의 대항마로 불리는 업체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단기간 내에 또 조정을 받아서 이쪽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양상 뚜렷하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 오늘장 상당히 좀 강한 흐름으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도 이쪽은 좀 강했었고요. 대표적으로 솔트웨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온그룹도 이와 관련된 종목으로 묶어볼 수 있고 홈캐스트라든지 모아데이터 이런 종목군들 줌인터넷도 오늘 상당히 좋습니다. 10%가량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약세 장세 속 선방하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어수선하니까 확실히 좀 방어적인 성격의 음식료 쪽에서의 선전도 눈길을 끕니다. 음식료는 참 이제는 두 개의 날개로 하이브리드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게요. 시장이 어수선하면은 안정적이다, 방어적인 성격에 주목하고 또 어떨 때 보면은 수출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면서 성장 쪽에서의 메리트도 생겨났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다각도로 최근 들어서는 긍정적인 평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3분기에도 이 라면이 잘 팔릴 거라고 있다고 하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안고 있는데요. 농심이 오늘 장에 5% 정도 오르면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삼양식품 이 종목도 2% 정도의 오름세고요. 그리고 이제 라면 쪽이 아니더라도 이 빙과류라든지 제과 쪽으로 가보도 흐름 괜찮습니다. 오리온도 현재 상승불 켜고 있고요. CJ 제일제당 쪽으로도 2% 후반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한 흐름으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오늘 또 정치 테마주들 움직임, 동신건설을 비롯해서 이재명 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이 영장 실질심사 결과 아직은 안 나왔는데 그동안 너무 밀려서인지 오늘 일시적으로 좀 반등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연일 고공행진을 펼치는 이 유가 때문에 항공주들이 힘들었는데 오늘은 또 항공주들 시장 대비로는 나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티웨이 항공 현재 호가 좋습니다. 3%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제주항공 쪽으로도 2% 정도의 상승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항공 섹터의 움직임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도 기획재정부의 회의가 오늘 준비가 돼 있고 또 조만간 이 재계 서열 1, 2위의 대기업 총수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것이다 라는 일부 매체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9월 26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이렇게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빨리 갔으면 하고 바랬는데 영 지루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밀리는 장세 보면서 많이들 한숨 지으셨을 텐데 이제는 다시 좀 기운 차려서 내일장을 준비해야 하는 타이밍이 됐습니다. 오늘은 아시아 증시에서 전해드릴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이 헝다그룹 그리고 중국 쪽의 얘기를 좀 자세하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한중일 나란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외신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헝다 이슈입니다. 앞서 이 비구이 위안 쪽에서도 디폴트 위기를 맞는다.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 개의 채권들이 순차적으로 도미노처럼 돌아오고 있는데 비구이 위안 쪽에서는 이자는 일단 순차적으로 갚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헝다 쪽이 안 좋습니다. 헝다의 주요 이 부동산 계열사 가운데 헝다 부동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40억 위안, 우리 돈으로 7천억 정도 규모의 채권 원리금 상환하지 못했다라는 보도가 전해졌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원리금 상환 일자가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청산 초읽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채권단하고 새로운 합의가 없으면은 20조 원가량 빌려준 해외 채권단이 이 회사 청산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거든요. 네, 중국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와 관련해서 뚜렷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한 달 남았습니다. 홍콩 법원에서 회사 청산 여부 결정하는 심리가 있을 예정입니다. 헝다그룹이 무너진다면 중국의 부동산 시장 전체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하고 이럴 경우에는 현재도 가뜩이나 중국은 경제지표 잘 안 좋게 나오는데 중국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서 또 우리 이 산업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서서히 먹구름이 끼고 있는 중국의 상황입니다. 중국 경기 안 좋으면 또 원자재 가격 빠질 거고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질 텐데 일단은 위험 수위가 조금 더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 증시 먼저 일본부터 보겠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도 1%가량의 하락세 보여줬습니다. 오늘 니케이 지수 종가 확인하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 일본 증시 1%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1.11% 하락으로 거래 마쳤고요. 3만 지금 2천엔 초반에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32,300선대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 후반에 거의 저점 부근에서 횡보하는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홍콩 쪽 보기 앞서서 먼저 상해 종합부터 보겠습니다. 약보합권 기록하고 있고요. 장 초반에 플러스 마이너스 5 가다가 오후에 하락 전환, 현재 저점 부근 3,100선 테스트 들어갑니다. 심천도 0.54%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헝다그룹을 비롯해서 여러 부동산 업체들은 홍콩 항생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어제도 이쪽으로 좀 타격이 강하게 나타났었죠. 뭐 용호 부동산이라든지 이쪽도 많이 밀렸는데 현재 항생 지수가 1.15%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증시에 기반을 두고 있는 ETF나 이런 파생 상품 가지고 있는 분들도 배리어 체크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중국 쪽의 부동산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한국은행 쪽에서 국내 한국은행 쪽에서 금융안정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이에 따르면은 중국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익스포저가 4천억 원 수준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중국 부동산 우려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된다라는 내용의 레포트를 내놓기는 했습니다. 일단은 좀 내용상으로는 안심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좀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내용,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미국의 야간 선물 쪽으로도 현재 3대 지수 모두 다 마이너스 나오거든요. 낙폭이 꽤 깊습니다. 0.4에서 0.6% 정도 미국 야간 선물 마이너스권 기록합니다. 환율 넘어가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밴드 상단 뚫었습니다. 1,343원. 단번에 뚫었습니다. 그동안에 올해 들어서도 한 3번 정도 테스트했던 자리인데 너무 강하게 뚫어내가지고요. 오늘 12원 급등 나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48원 50전에 거래 마치면서 1,350원 선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이렇게까지 내려가도 되는 걸까 싶을 정도로 야속하게 내려간 시장이었습니다. 특히 오후장까지도 낙폭을 줄여주지 못하고 더 깊게 빠지게 되면서 이 투자자분들의 우려감, 그 공포 심리가 더 커졌던 하루였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화요일장의 마감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자, 코스피는 나흘째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1.31% 내려갔고요. 포인트로 32포인트를 내리면서 오늘장 종가 2,462.97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부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급격하게 좀 밀려 내려갔습니다. 10시쯤부터는 낙폭의 가속도가 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2460선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흐름 장 후반까지 쭉 이어갔고요. 자, 그리고 장 후반까지도 낙폭을 줄이지 못한 채로 1%대 하락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어제는 외국인이 눌렀다면 오늘은 기관이었습니다.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기관에서는 4,7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였고요. 그리고 외국인도 오늘 보시면 459억 원, 일단은 매도가 조금 더 많은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사들이는 흐름이었는데 5천억 원가량 개인은 순매수세가 확인됐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하락 업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먼저 등락률 하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내려갔던 업종 보시면 비금속 광물이었습니다. 이쪽 보시면 비금속 광물 업종 1.97% 내렸는데 동시효과권 지나면서 낙폭을 좀 줄인 것으로 보이네요. 2% 조금 못 미치게 줄었고요. 가장 크게 내려갔던 쪽은 섬유의복 2.3% 밀렸고 건설 쪽에서도 2% 이상 밀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금융업종도 1.9%대 약세였고요. 증권도 1.89% 이렇게 2% 안팎의 하락하는 업종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자, 반대로 등락률 상위 순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 사실 올랐던 업종이 몇 가지 없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상승 종목의 상승폭도 크지는 않았습니다. 자, 먼저 식품주들이 시장 대비 좋았기 때문에 음식료품 업종이 가장 좀 강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종가상으로 음식료품이 0.83% 상승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또 통신업종 0.5% 올렸습니다. 나머지 업종들은 모두 다 밀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 밀렸습니다. 반도체부터 약세였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톱의 종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1.15% 역시 1% 넘게 뚜렷하게 밀렸죠. 종가는 68,600원에서 확인이 됐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란히 1% 이렇게 약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1.71% 내림세죠. 11만 5천 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장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제한적이었는데 어떤 호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요새 워낙 많이 밀렸기 때문에 더 크게 밀리기도 좀 어려웠다,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종가로 보시면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조금 더 밀리면서 장을 마쳤죠. 자, 일단 LG에너지솔루션 보겠습니다. 이쪽 약법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47만 5,500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고요. 자, 그리고 삼성 SDI와 LG화학 보시면 삼성 SDI 이쪽은 그나마 이렇게 소폭이지만 상승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0.19% 올리면서 52만 2천 원이 오늘 종가였고요. LG화학은 0.79% 내렸죠. 50만 5천 원에서 오늘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이 상승권에서 움직이나 싶다가 윗꼬리를 제법 달았죠. 포스코 홀딩스 먼저 보겠습니다. 1%대 약세입니다. 이쪽 53만 3천 원에 장 마쳤고요. 아래쪽에 포스코 퓨처엠으로 가보시면 포스코 퓨처엠은 상당히 들어 올려주나 싶다가 상승폭 모두 반납했고 약보합에서 거래를 마쳤죠. 0.27% 소폭이지만 밀렸습니다. 36만 8천 원이 오늘 장의 종가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1% 안팎으로 내렸는데 특히 더 내린 쪽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종가 보시죠.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에다가 또 국내 증시에서는 국내 빅테크 국감에 인터넷주들 경영자들의 출석 우려감까지. 자, 그래서 인터넷 업체들 주가는 계속해서 부진합니다. 네이버는 오늘 20만 원도 위태로웠죠. 네이버의 종가 보시면 2.6% 내리면서 오늘장 종가 20만 1천 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배당 기대감으로 시장 흐름과 반대로 계속 올라왔던 KB금융 쪽, 이쪽은 차익 실현이 오늘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KB금융 보시면 전장 대비 거의 3% 가까이 밀리는 흐름이었습니다. 5만 5,700원이 오늘장 종가가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적으로 오늘은 식품주들 꼽아봤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는 와중에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음식료 쪽이 방어적인 성격이기도 하고요. 3분기 실적 상대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그래서 강한 종목들을 찾기 어려웠던 거래소에서도 식품주들이 이 전반적으로 시장 대비 선방해 줬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세 흐름을 보여줬던 게 바로 농심이죠. 농심은 뚜렷한 주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농심은 거의 5% 가까이 올리면서 오늘장 46만 원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이 삼양식품이나 CJ제일제당 같은 종목이 장중 내내 상승권의 움직임 뚜렷하게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삼양식품이 2.2% 오르면서 19만 5,200원에 장 마쳤고요. 그리고 CJ제일제당 이쪽은 2.5% 상승입니다. 30만 7,00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 밖에 다른 종목들 상승 탄력이 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락을 면해줬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리온부터 빙그레, 마니커 이렇게 식품주들 전반적으로 상승 움직임을 보여줬던 오늘장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무려 8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게다가 낙폭도 결코 적지가 않았죠. 오늘장도 결국 1% 넘게 밀렸습니다. 1.35% 약세 보였고요. 포인트로도 11포인트를 또 밀어버렸죠. 자, 그래서 오늘장의 종가는 827.82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분봉통에서 보시면요, 코스닥의 흐름이 오전만 해도 더 나은가 싶기도 했는데 후반까지 보면 딱히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저점이 계속해서 좀 낮아져가는 흐름이 끝까지 확인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장 후반에 830포인트를 결국 이탈하는 흐름까지 나와줬고요. 역시나 낙폭 줄이지 못하고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장의 종가가 저가였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어제처럼 외국인의 매도 공세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기관, 개인 모두 다 500억 원 이상 이렇게 뚜렷하게 사들이는 흐름이 확인이 됐지만 외국인 쪽에서는 1,00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 쪽의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죠. 2차 전지가 오늘은 희비가 좀 엇갈렸죠. 에코프로 그룹주 가운데서는 에코프로 BM이 후반에는 결국 힘이 풀리게 되면서 뚜렷한 하락으로 장을 마쳤고요. 에코프로도 상승권의 움직임 보여주다가 상승폭을 대거 줄여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에코프로 BM 2.68% 뚜렷하게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25만 4,500원에 장 마쳤고요. 에코프로는 상승 탄력을 좀 줄이면서 1%에 못 미치게 올렸죠. 90만 원대 회복이 요원했습니다. 오늘장 종가는 88만 8,000원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포스코 DX가 반등을 해주는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DX의 경우에는 전장 대비 4% 올리면서 52,20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 LNF로 가보시면요, 오늘도 하락권 연저점 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LNF는 전장 대비 2.68% 내렸고요. 17만 원대 이제 간당간당합니다. 종가는 17만 800원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새 폭등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던 제약바이오 종목이죠. 알테오젠이 오늘장 가장 특징적으로 두드러졌습니다. 급작스런 매도세, 특별한 악재도 없이 무려 20%를 밀어버렸습니다. 종가 보시면요, 전장 대비 21.85% 급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결국 6만 원대까지 내려왔고요. 63,300원이 오늘장 종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반도체 종목인 HPSP 아래쪽으로 보시면 뚜렷하게 약세 마감이 됐죠. 2.69% 내리면서 3750원이 오늘장 종가였고요. 자,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인 클래시스가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왔습니다. 5%를 넘게 올리면서 장을 마치게 되는 모습.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는 약간 상승폭이 줄었네요. 4.6% 올렸습니다. 오늘장 종가는 37,200원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특징적으로 아마존 관련한 뉴스에 그 관련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요, 인공지능 스타트업이자 이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경쟁사로 불리는 엔트로픽에다가 최대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 국내 증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매우 가파르게 움직였는데요. 그 관련주들의 종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거래소에서 남성부터 보시면, 남성은 아마존과 AI 비서죠, 알렉사 오토를 공동으로 개발한 이력으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곁들여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에는 정치 테마주로도 엮여있는 종목이라는 점 같이 말씀을 드리죠. 남성 전장 대비 29.91% 그렇습니다. 상한가까지
상한가까지 들어가면서 풀리지 않았고요. 2,780원에 장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으로 가보면 상당히 좀 많은데 가온그룹, 차회사가 KT와 인공지능 실내 배송 로봇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1,540원에 장 마쳤고요. 그리고 솔트웨어 같은 종목도 아주 강했죠. 아마존과 로봇 관련해서 연결되어 있는 회사인데 아마존의 호재에 반응하면서 이 종목도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AI 관련주들 강세 보였는데 일단 모아 데이터라든지 줌 인터넷, 코나 테크놀로지까지 해서 이렇게 10% 안팎의 강세 보이는 종목들 AI 쪽의 움직임 두드러졌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AI와 때려야 뗄 수 없는 보안주들도 있는데 최근에서는 정부 지원 소식도 화제가 되면서 주가 올려가고 있죠. 대표적으로 모니터랩 8%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원 같은 종목이 장중에 급등하는 흐름 보이다가 상승폭을 다 반납하는 흐름 확인됐고요.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도 4% 넘게 윗골에 달았지만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AI 중에서도 AI 분야 중에 가장 성과가 빨리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의료 AI죠. 이렇게 셀바스 헬스케어 그리고 네오팩트부터 메디아나까지 윗골을 좀 다른 종목들이 있었지만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요일장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